명절마다 홀연히 사라지는 며느리 미정. 잠깐, 전화 좀. 늘 똑같은 말뿐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정임이 몰래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 끝 낯선 남자가 다가와 미정 앞에 서더니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은밀했고 봉투를 건네는 순간 정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거야? 미정아, 정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가 과연 무슨 이유로 이런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 잡은 2층 집에는 김정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67, 이제는 머리카락에도 흰서리가 내린 나이가 되었지만 정임의 손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밥상을 차리는 일이 정임의 일상이었죠. 추석이든 설날이든 정임의 집은 언제나 북적였습니다. 정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워냈죠. 큰아들 종철이가 은행에 취직했을 때 정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박종철은 30살의 윤미정과 결혼해 이제 결혼 1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종철은 은행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고 미정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처음 미정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3년 봄 종철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였죠.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종철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정임은 미정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 예의 바른 태도,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결혼 초반 몇 년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정은 착실한 며느리였고 정임은 만족스러운 시어머니였죠. 명절이면 미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미정을 보며 정임은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3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명절마다 미정은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통화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고 돌아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얘야, 무슨 일 있니? 정임이 물으면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친정 오빠 전화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정임은 속으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란 게 참 이상해. 밥도 제쳐두고 매번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궁금증은 날로 쌓여갔지만 정임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화목이 깨질까 두려웠으니까요. 종철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은행 일로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죠.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종철은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도 똑같았습니다. 종철 가족이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종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임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애들은 차에서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 깨울게요.
종철은 짐을 내려놓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차를 타고 온 탓이겠죠. 얘야, 좀 쉬었다가 해도 돼. 정임이 말했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임과 미정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내자. 아이들도 배고파 할 테니. 네, 어머니. 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감자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명절의 정취를 더했죠. 정임은 잠시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면 마당에서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송편이 잘 빚어졌소?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정임은 혼자서 가족을 지켜내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려 퍼졌죠. 미정은 손을 멈추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입니다. 정임은 미정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정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미정은 다급하게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은 지글거리는 전을 뒤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마당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미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가슴속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는 거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혼자서 전을 부치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죠. 화가 나는 건지 불안한 건지 정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밥상을 차리나. 정임은 투덜거리며 호박전을 부쳤습니다. 30분이 흘렀을 때 종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는 어디 갔어요? 전화 받으러 나갔다.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애 어디 간 거야? 종철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40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오래 걸렸네요. 미정은 다시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전화였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니? 그냥 친정 오빠 전화였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친정 오빠 전화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정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정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어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임은 이불을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절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임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은 미정이를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어. 정임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아침은 언제나 바빴으니까요.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정임은 냉장고에서 어제 부친 전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미정이 생각만 했네. 정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미정의 창백한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아침 8시쯤 종철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정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죠. 미정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애들 재우느라 힘들었나 봐요. 종철은 차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임은 종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정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 9시 미정이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미정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괜찮아. 어서 밥 먹어. 정임은 미정에게 아침상을 내왔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미정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미정은 밥을 먹는 내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메시지를 읽고 다시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했죠. 저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정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정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법이죠. 정임은 빨래를 하나하나 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어. 뭔가 이상한 일이 분명히 있어. 그때 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은 또다시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정임은 빨래를 내려놓고 미정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집 뒤편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정임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미정을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람? 정임은 담벼락 뒤에 숨어 미정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골목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5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미정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갈색 봉투였죠. 미정은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임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은 황급히 마당으로 돌아가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정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람? 저 남자는 누구지? 혹시 미정이가 무슨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정임은 빨래를 다 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임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어디 다녀왔니? 미정은 놀란 듯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죠. 저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밥상을 차리며 미정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미정은 밥을 먹는 내내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죠. 종철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정아, 밥 좀 더 먹어.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응, 알았어. 미정은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넣었습니다. 오후 2시쯤 종철이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어머니, 애들이랑 잠깐 놀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정임은 집에 남았습니다. 미정도 함께 남았죠. 정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얘야, 잠깐 앉아보렴. 정임은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임 앞에 앉았습니다. 얘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정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니? 정임의 질문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얘야,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든 도와줄 테니. 정임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정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거실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에 정말 큰일이 있는 게 분명해.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철과 아이들이 돌아왔고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정은 거의 밥을 먹지 않았고 정임은 계속 미정을 바라봤죠. 종철은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미정이 받은 갈색 봉투, 낯선 남자, 떨리는 미정의 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정임은 이불을 뒤척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진실을 밝혀내야 해. 정임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미정이를 지켜봐야겠어.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종철은 오늘 은행에 출근해야 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죠.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임은 종철을 배웅하며 미정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미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정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2층으로 올라갔고 정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미정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외출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죠. 어머니,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집을 나서자 정임은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내야 해. 정임은 미정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미정은 시장 방향이 아닌 동네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간다더니 왜 저쪽으로 가는 거람? 정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미정은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아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은 담벼락 뒤에 숨어 미정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골목 끝에서 멈춰서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죠. 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람? 10분쯤 지났을까요? 어제 본 그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같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임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미정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저 남자가 미정이 오빠란 말인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달은 좀 힘들어. 더 이상 못 도와줄 것 같아.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채업자들이 계속 찾아와. 이번 달만 더 도와줘. 정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빚? 정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투 안에서 현금 다발이 보였죠. 오빠,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정말 안 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누나. 정말 미안해. 남자는 다시 차에 올라타고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돈이 우리 집 돈이란 말인가? 미정이가 어디서 저런 돈을 구한 거람? 정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정임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정임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정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얘야, 시장에서 뭘 샀니? 정임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필요한 게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임은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이 2층으로 올라가자 정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 오빠가 빚을 졌구나. 그래서 미정이가 돈을 주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람? 정임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정의 방문 앞에 섰죠. 안에서는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정임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후 내내 정임은 불안했습니다. 미정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했는지 종철은 알고 있는 건지, 혹시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철이 퇴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했지만 정임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종철이 물었습니다. 응, 좀 속이 안 좋아서. 정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아이들만 챙겼죠. 식사가 끝나고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미정이 방을 좀 살펴봐야겠어.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정임은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미정이 건넨 두툼한 현금 봉투, 오빠라는 남자, 사채업자 이야기. 우리 며느리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정임의 마음 한편에는 연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람?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야? 정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꼭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집안이 무너지기 전에 뭔가 해야 해. 정임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쯤 정임은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정임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 미정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정은 아직도 자지 않고 있었던 거죠. 미정이도 잠을 못 자는구나. 정임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미정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미정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정임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미정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죠. 내일은 반드시 미정이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 정임은 그렇게 결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결심대로 미정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종철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였죠. 얘야, 잠깐 앉아보렴. 정임은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임 앞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니? 정임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요즘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말해보렴. 도와줄 테니. 정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어제 누군가를 만난 것도 돈을 건넨 것도 다 봤어. 정임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셨어요? 미정은 당황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 봤어. 그러니 이제 말해보렴. 대체 무슨 일이니? 미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정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정임이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니? 말해봐. 어머니가 도와줄게.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미정은 울음을 터뜨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거실에 남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임은 종철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종철이한테 말하면 집안이 뒤집어질 거야. 미정이가 쫓겨날 수도 있고 정임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임과 미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고 대화도 줄었죠. 종철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미정이랑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 일도 없어. 정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철은 의심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냉장고가 텅 비어서였죠. 정임은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이요. 정임은 배추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이었죠. 미정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정 옆에는 사흘 전 골목에서 봤던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나란히 걷고 있었죠. 정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임은 황급히 채소 가게 뒤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봤죠. 미정과 남자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사과를 하나 집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받았죠.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입니다.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람? 정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자가 미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미정은 남자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정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배추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정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잘못 본 게 아니야. 분명히 봤어. 정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 괜찮아요. 정임은 정신을 차리고 장바구니를 주워 담았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장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 기둥을 흔들고 있어. 종철이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정임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을 종철이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거 아냐? 정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임은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오늘 본 장면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미정과 그 남자는 분명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미정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정임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 있었죠. 아까 그 남자를 만나서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정임은 말을 꺼내려다 참았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친구 만나고 왔어요. 미정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거실에 앉아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애를 어떻게 믿어야 하지? 내가 뭘 해야 하는 거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철과 아이들이 돌아왔고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종철이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챙기며 밥을 먹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밤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걷는 미정과 남자,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다정한 분위기. 이 사실을 알리면 우리 집안이 무너져. 하지만 모른 척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임은 괴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지,
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정임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미정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정임은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정말 걱정돼요. 어머니가 우리 본 것 같아요. 미정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죠? 남편한테까지 들어가면 큰일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저 애가 나를 의식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종철이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정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 숨기려는 미정의 태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내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정임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종철이 늦게 퇴근한다는 전화를 하고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정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잠깐 이리 와봐. 정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을 닦으며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미정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정임은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실망인지 정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시침이 떼지 마. 나 다 봤어. 내가 그 남자한테 돈을 주는 것도 시장에서 팔짱 끼고 다니는 것도 다 봤다고. 정임의 말에 미정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미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사이냐? 종철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 정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집안 기둥을 흔들고 있는 게 너란 말이야. 종철이가 은행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얘야, 울지 말고 말을 해봐. 대체 무슨 일이냐? 미정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 정임은 팔짱을 끼고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몰래 돈을 보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친오빠한테예요. 미정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친오빠? 그럼 시장에서 본 그 남자가? 네, 제 친오빠예요. 우리 집안 유일한 아들이죠.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3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음식점이었는데 처음엔 잘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끊기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죠.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빠는 은행 대출도 받고 지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정임은 조용히 미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오빠한테 매일 찾아왔어요. 협박도 하고 폭력도 휘둘렀죠. 오빠는 견디다 못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미정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면해요?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준 오빠인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가 저를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정임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낸 거였구나? 네, 어머니. 남편한테는 말 못했어요. 말하면 부담 줄까 봐요. 그래서 제가 친정에서 받았던 예물이랑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조금씩 보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팔짱 끼고 다닌 건? 정임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가 그날 사채업자들한테 얻어맞았어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죠. 제가 부축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팔짱 낀 게 아니라 오빠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미정의 설명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본 모든 게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륜이라 생각했던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돈 봉투는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오빠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팔짱을 낀 것처럼 보였던 모습은 다친 오빠를 부축하는 모습이었고 눈물은 오빠를 걱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숨겨서 죄송하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미정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까지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은행 일로 힘들어하는데 처가 식구비까지 떠안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임도 미정 옆에 주저앉았죠. 얘야,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종철이를 배신하는 줄 알았어. 다른 남자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정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했어요. 제가 숨기고 거짓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미정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미정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정임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정임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돈 봉투는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가족의 짐을 짊어진 여자의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의심만 했구나. 내 며느리도 내 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임은 미정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죠. 얘야,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어머니가 있잖니. 정임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종철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적당한 때에 말씀드릴게요.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돼. 네, 어머니. 알겠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정임도 함께 일어나 미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구나, 얘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밤 정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해가 풀렸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사채업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미정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1시쯤 정임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였죠.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얘야, 아직 안 잤니? 정임이 다가가자 미정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와서요. 미정의 눈은 또다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한테서 연락 왔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왔대요. 이번 주까지 1,000만 원을 더 갚으래요. 미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 통장에는 더 이상 돈이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임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내일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알아볼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정임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 일인데 무슨 소리야. 이제 우리 가족 일이잖니. 정임은 미정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종철이한테는 언제 말해야 하지?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 정임은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아직 몰랐습니다. 미정이 오빠에게 보낸 그 많은 돈들이 사채업자의 손에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정임과 미정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미정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정임은 은행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깨야 하나? 정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임은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임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종철이 출근하고 미정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사이였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정임은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한 정임은 창구 직원에게 예금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1,000만 원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정임은 신분증을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미정이 오빠의 빚을 갚을 수 있겠지. 하지만 정임은 궁금했습니다. 미정의 오빠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빚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은행을 나온 정임은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 오빠 연락처 좀 알려줄래? 네. 왜요, 어머니? 미정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잖니. 정임의 말에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가족인데 뭐.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결국 오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임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미정이 시어머니예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정임의 말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시간 뒤였죠. 정임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미정이가 그렇게 걱정하는 오빠는? 정임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지만 미정의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오는 거람? 정임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정임은 카페를 나와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내 오빠가 어디 사는지 알려줄래?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 네. 어머니,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오빠가 사는 원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정임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려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정임은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나? 정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네, 이 집에 사는 사람 못 봤는지 모르겠네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젊은 사람 말이죠? 아까 나가는 거 봤어요. 급한 것처럼 뛰어나가던데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큰 길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정임은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대체 어디 간 거람? 정임은 큰 길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죠. 미정의 오빠였습니다. 정임은 서둘러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골목길을 여러 번 돌아 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죠. 건물 안은 어두웠고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정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10여 명의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화투짝과 돈 다발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정의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판이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따야 돼. 미정 오빠는 손에 땀을 쥐고 화투를 바라봤습니다. 정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박장? 저기가 도박장이란 말인가? 정임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정 오빠는 지폐 다발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올인이야. 다른 남자들도 돈을 걸었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은 그 돈 다발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돈 혹시 미정이가 준 돈 아냐? 정임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게임은 금방 끝났습니다. 미정 오빠는 졌습니다. 탁자 위에 모든 돈을 잃었죠. 아, 제기랄. 미정 오빠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번에도 잃었어. 또 누나한테 손 벌려야 하나? 미정 오빠의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한테 효자네. 매번 돈 받아다가 여기서 다 날리잖아. 정임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건물 밖으로 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미정이 오빠라니 사채업자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구나.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있었던 거야. 정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임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정이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속고 있는 걸까? 정임은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를 위해 눈물 흘리며 돈을 보냈던 미정. 종철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짐을 짊어진 미정. 저 애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정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미정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저 사람을 찾아가서 따져야 하나? 정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정임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정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만나셨어요? 미정의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지 못했다. 정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미정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임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도박장의 미정 오빠, 날려버린 돈 다발, 그리고 또 누나한테 손 벌려야 하나라는 말.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미정이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겠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 정임은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미정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종철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정임은 미정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야, 앉아봐.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정임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임은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얘야, 어제 내 오빠를 만났어. 미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오빠가 뭐래요? 하지만 정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만났다기보다는 봤다고 해야겠구나.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오빠가 어디 있었는지 아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빠가 어디 계셨는데요? 정임은 입을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도박장이었어. 정임의 말에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오빠가 도박장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어. 그것도 큰 돈을 걸고 말이야. 정임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임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직접 봤어. 내 오빠는 내가 준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어. 사채업자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정임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머니, 사실은.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임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오빠가 도박을 한다는 거 작년에 알게 됐어요. 미정의 고백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계속 돈을 줬니? 오빠가 끊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끊겠다고 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채업자 때문에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대요. 한두 번은 땄대요. 그래서 계속하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 잃었고 더 큰 빚만 생겼죠. 미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죠? 알면서도 계속 도와줬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오빠는 저를 키워준 사람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제가 오빠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울먹였습니다.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해. 내 오빠는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철이 돌아온 것이었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종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종철은 두 여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종철이 다가오자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종철에게도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종철아, 앉아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정임의 진지한 목소리에 종철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종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몰래 돈을 보냈던 일, 미정 오빠의 도박 중독, 그리고 어제 본 도박장의 장면까지. 종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죠. 정임의 이야기가 끝나자 종철은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종철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철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얼마야? 지금까지 내 오빠한테 준 돈이 얼마나 돼? 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종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천만 원? 그걸 혼자 결정했어? 미안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죽겠다고 했어.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도박으로 날린 거잖아. 종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종철아. 정임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정해. 미정이도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봐. 정임의 말에 종철은 주먹을 쥔 채 제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을 도박으로 날렸다니. 종철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친구 만난다고, 시장 간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종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한테 짐을 지우기 싫었어. 정임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 둘 다. 종철아, 내 아내가 너를 배신한 게 아니야. 내 아내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정임의 말에 종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임은 종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앉아라. 우리 셋이 함께 해결책을 찾자. 종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도 일어나 종철 옆에 앉았죠. 정임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종철아, 미정이를 용서해줘. 미정이는 내 아내고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돕는 거란다. 종철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미정아, 종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종철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철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해결하자. 어머니도 도와줄 테니. 정임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우리 셋이 함께 내 오빠를 만나자.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도박 중독은 병이야. 치료를 받아야 해. 정임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빠를 설득해 볼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내 짐까지 함께 져줄 거다. 정임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철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고, 아플 때 위로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다음 날 오후 정임과 종철, 미정 세 사람은 함께 미정 오빠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미정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종철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전환점이 될 거야. 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끝을 내야 해. 원룸 앞에 도착하자 미정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빠 나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의 오빠는 세 사람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그리고 들어가자. 이야기 좀 하자. 종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사람은 좁은 원룸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죠. 정임은 한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종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래. 미정의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우리가 오늘 온 이유를 아시죠? 종철의 질문에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당신이 도박장에 있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미정이한테 받은 돈으로 화투를 치고 있더군요. 정임의 말에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빠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당신이 돈을 잃고 머리를 싸매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정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사채업자 이야기는 다 지어낸 거였어?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사채 때문이었어. 하지만 도박으로 한두 번 따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 이번만 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준 3천만 원을 다 도박으로 날린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오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한테 받은 돈으로 꼭 따서 다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잃기만 했어. 종철이 일어났습니다. 형님, 도박 중독은 병입니다. 혼자서는 못 끊어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종철의 말에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중독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끊을 수 있으면 벌써 끊었겠죠. 당신은 지금 중독 상태예요. 인정해야 해요. 정임의 말에 오빠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라는 게. 오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치료받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심으로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해.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약속해줘. 오빠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형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도 지원하고 빚도 정리해 드릴게요. 종철의 말에 오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형님도 가족이니까요. 미정이 오빠니까요. 종철의 말에 오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정임의 단호한 말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끊을게요.
그날부터 미정의 오빠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죠. 정임은 자신의 예금 일부를 깨서 오빠의 사채 빚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종철도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빚을 갚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죠. 미정의 오빠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임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종철 가족과 미정의 오빠까지 함께였죠. 어머니, 제가 준비했어요. 미정은 밥상을 차리며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당당하게 받았죠. 오빠, 요즘 어때? 미정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치료 선생님도 잘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오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행이다. 계속 열심히 해. 종철이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임과 미정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예요. 미정의 말에 정임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거란다. 정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절 많이 의심하셨죠?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임도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처럼 강한 며느리를 둬서 내가 행복하구나. 정임의 말에 미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혼자 짐을 지면 안 되는 거. 가족한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 미정의 깨달음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 진실을 감싸줄 용기가 필요한 거야. 거실에서는 종철과 아이들, 그리고 미정의 오빠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정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제대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줄게요. 정임은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음해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정임의 집은 또다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정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오빠도 함께 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나, 내가 전 부칠게. 오빠 고마워. 남매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정과 정임은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차 한 잔 드세요. 미정이 차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임은 차를 받아들며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일어서는 것. 정임과 미정은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